deadly virus.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아니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UCIP 어디서 찾아내. 경고, 알면한 토끼가 발설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통화였죠. 이것을 보고 저는 대만이 미중 가운데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손절할 듯 말 듯 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위해서 미중 관세 협상에서요, 미국은 대만을 넘겨줄 듯 말 듯 이런 카드를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에 린치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멀어서 친중으로 갔다. 그러면 미국은 대만 카드를 지대대로 쓰기에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는 깍두기 역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대내 정세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사실 탄핵이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원래는 긴밀하게 붙어서 관세 협상을 해야 합니다. 물밑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이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지만 그 탄핵이라는 그 빈 공간 있지 않았습니까? 약 한 8개월 가까이 되는. 그동안 관세 협상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나요? 탄핵에 집중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했습니다. 겉으로 모양새 맞춰서 EU랑 합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500억 달러에 미국에서 구두 합의했죠. 한미 관세 협상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국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블러핑의 가능성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과거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두 협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럼 구두 협상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미국하고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제가 봤을 때 무리했거든요. 이 블러핑이 현실화가 됐어요. 일본은.
그 현실화를 시켜놓고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합니다. 그렇게 버텼던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해요. 사람은 본인의 신념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본인 인생도 때로는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이상하게 더 빠지는 것입니다. 회사나 병원, 공무원들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면요, 조직이 또 이상해집니다. 조직이. 일본을 이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일본은 달러도 많고 미국 국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노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끈이 필요한데 한국이 친중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한 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불을 지분한다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할 일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대만과는 손절을 한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요, 이제 대만과 손절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위치적으로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트럼프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죠. 한국에 있는 미국 기지를 미국령으로 하고 싶다. 나 저거 땅 갖고 싶어. 한마디로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의, 자국이 아닌 외국의 한 부분에 미국 영토를 세우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진실한 입장입니다. 한국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 못한다라는 뜻을 은혼중에 드러낸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졌는데요.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한국을 소유하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친미 성향의 대만 국방부 장관이래요. 이 사람이 이제 대만 쪽 사람입니다. 미국과의 국방부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대만 측의 요청에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은 7월 30일 정도에 나온 기사를 보고 중국과 무역회담을 하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만을 넘겨주지는 않더라도 이 협상의 카드로는 내세울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만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속상한 이야기지만 대만의 상당 부분을 희생시키는 수준으로까지 가면서 대만을 중국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다 넘겨주지는 않아요. 다 넘겨주지는 않고 일부분을 이제 희생시켜 가면서 넘겨줄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7월 30일 날 나온 기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화가 됐더라고요.
이 기사가 나온 지가 이제 한 2달이 지났는데요. 일종의 지금 영상은 과거에 이제 제가 예측했던 영상의 세레머니 영상이기도 합니다. 박제시켜 놓으려고요. 이제 저도 박제를 좀 시켜볼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제 통화를 했어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그랬는데 틱톡 승인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해왔던 틱톡을 허용했어요. SNS 틱톡인데요.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에이펙이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열리는데 미국과 중국이 에이펙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라고 전해줬어요. 에이펙에서. 경주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경주에서 벌이는 에이펙은 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별들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보통 추석 전후로 해서 주식이 굉장히 하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주식 잘 모르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식을 멱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예측이 안 되는데요. 그 맨날 어떻게 맞춰? 이제 좀 틀려봐야지. 그래서 하이리스크인 국제정세에 한번 제가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측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치 분야 중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에이펙에 방한하기 전에 관세 협상을 우리나라와 마무리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양새가 그래야지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에이펙에 참가를 하면요. 굉장히 짜증이 날 것입니다. 서로 피차. 이재명 대통령 보고 서로 좋은 얘기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둘 다요. 트럼프를 경주에 보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아마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추석 전에 관세 협상 우리나라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 얼굴 보고 서로 좋은 얘기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 이번에 뉴욕 가셨다가 우리 할머니는 뉴욕을 뉴욕 이러셨어요. 뉴욕. 그래서 뉴욕을 하면 할머니 뉴욕이 생각이 나는데요. 가셨다가 이제 개인이 만든 이제 다이닝 서비스 했잖아요. 거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걸 갖고 또 언론에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닌데 뭐하러 가냐. 약속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자리도 아니고 그 UN 연설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분위기가 어땠냐면 트럼프가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1시간 가까이 하소연을 했는데 아마 이어지는 미팅이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자리 안 갈 것 같아요. 머리 아파서. 미국 입장에서 추석 전에 우리나라와 합의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청래가 추석 전에 뭐 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불성설이었고 트럼프가 이게 우리나라 이거 관세 협상이 추석 전에 해야 되겠네. 추석 전에 통화로 미국과 통화했어요. 근데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9월 18일자
워싱턴 포스터지에 기사가 났는데 뭐라고 났냐면 공짜는 없다. 이걸 누구한테 하냐? 대만한테 한 얘기입니다. 미국이. 대만한테 야 니네 돈 내고 무기 사 앞으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무기 승인 사인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하기 전에 대만을 한 번씩 미국이 중국한테 보란 듯이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희생양의 카드로. 그리고 나서 9월 17일자를 이제 한번 봤어요. 아니 그러면 18일날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그 바로 앞전인 9월 17일을 한번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만은 이미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넘은 금액인데요. 이 돈을 미국 농산물을 4년 동안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대만 입장에선 아주 똥줄 탈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 넘어갈까봐.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죠. 미국은 하루 만에 무기 승인 지원을 거부했어요. 17일까지는 해준다고 하고서 18일날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변덕이 죽을 듯 끊습니다. 트럼프는 친미고 뭐고 없어요. 트럼프는. 그 이스라엘 한번 봐보세요. 카타르까지 공격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이 사실상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내가 승인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승인한 적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와 이제 다른 말을 한 거죠. 미국에서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친미고 뭐고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절대 손절 못합니다. 최소한 미국, 중국이 이제 똑같잖아요. 현재 15%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 25%는 뻥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 이 찬스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잘 활용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성락 수장님을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린치판이거든요. 완전히.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야 미국 트럼프 너 눈 까라. 이씨 어디서 눈을 이루 똑바로 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그러면은 이제 그럼 눈을 네모나게 뜨나요? 이러면요. 미국, 중국 협상이 지금 끝난 상황에서 아마 지금 이런 거부 상황이 오래가면 이제 손을 봐줄 듯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잘 활용을 해서 미국과 물밑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박도 적당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 관세로 조금 이익 보자고 그러니까 국가적 위신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쪽에서 협상이 자꾸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깝치는 것도 적당히 쳐야 한다. 깝치는 것도. 한국이 친중으로 붙는 순간 하지만 대만의 카드를 미국은 쓸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얻을 것은 얻어내고 아직 이제 에이펙 오기 전이니까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손볼 것은 손보고 해서 다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해먹으려고 하면 나중에 뒤통수 쳐맞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돈이 없죠, 돈.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노벨상을 이제 대놓고 말았던 거를 이제 과거에 메모장이 떴잖아요. 박선원 의원이었나요? 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북한에 맨날 돈만 퍼주고 뭐 떼주고 만다라는 국민의 인식이 60%는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조금 뒤에 유엔 연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느낀 바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번은 상황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한테 이번에는 다른 프로세서가 제공이 됐다. 기존에 문재인 정부와 앞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 나아가서는 뭐 노무현 정부까지 다 살펴봤겠죠. 다른 프로세서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같은 것으로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수법이 먹히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밑장 빼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색다른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핵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북한의 핵을 이제 제가 건의드렸는데 이 방법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받으신 듯 합니다. 북한 핵이든 설계 도면이든 간에 그 핵에 대한 구상 도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진공 포장된 상태에서, 아니면 뭐 번호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07 가방처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니 비핵화를 한 번에 가기는 어려운 일이니 대한민국이 보증을 해줄 테니 우리가 그 북한 핵 버튼 있잖아요. 걔네들 맨날 뭐 내가 누르네 네가 말르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린 게 이거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북한에 미국으로 쏠 수 있는 핵 버튼을 우리가 갖고 있고, 설계 도면, 그러니까 그 핵 장착되는 이제 도면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 가지고 있겠다, 보증의 조건으로. 우리도 뭐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이 서서히 핵을 제거하게 된다라면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폐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버튼을 우리가 갖고 오자. 왜냐면은 걔네 자꾸 국방비 늘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하고 싸우기보다는 미국하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이 로켓이나 이 핵탄두가 미국을 향해 발사가 되어 있습니다. 걔네 그래서 맨날 하와이에 떨어뜨리잖아요. 하와이에. 우리 정상회담하고 하면은 맨날 핵 버튼 눌러서 발사시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드렸는데 아이디어 받으셨다. 아, 나 미친다. 나 외교 천재야? 내 외교를 공부를 했어야 알지. 이런 게 외교 천재인지 몰랐지. 하여튼 근데 제가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대통령님께서 알아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조금 기상천외하죠. 이 생각은 저 말고 아무도 생각 못해요. 이런 엉뚱한 발상 누가 합니까? 저나 되니까 합니다. 이 공과적인 사고와 함께 미적인 예술과 함께 이게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다. 그러니까
특히 앞전에서도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 혼자 필리버스터 한 거예요. 검찰 해체도 검찰청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해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제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찰 해체가 진짜 해체를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 핵에 대해서 말한 거는 정치적 표현이다. 예. 저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면 얘기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 85년생이라고 하는데 85년생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더라고요. 김정은이. 한 몇 년 됐어요. 이거 타임즈에 나왔던데.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는데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알아서 고급지게 표현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님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유엔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제가 유엔 연설 내용을 좀 해석을 좀 해드려 볼까 해서 이제 대만 얘기도 할 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은 린치핑이라고 해서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보면 투머치로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짜증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대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중국이 치고 우리나라를 밟고 갈 것이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거 특별히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국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우리나라 밟고 대만 가지 않아요.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대만으로 군사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한다라면은 이제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되죠. 한국, 미국 무역회담에 이제 우리는 3,500억 불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이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 중국, 대만, 미국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은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함으로 느껴져서 살아갈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젊은 층에서 불만이 이제 민주당한테 많죠. 제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정도라면은 젊은 층에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더 지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이 이재명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는 생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게 하면 안 된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그 일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민주당원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도 민주당 지지하지 않으신다면 중도 보수든 진보 좌파든 간에 다 떠나서 대통령을 지지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가 되고 뉴스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갖고 대통령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료대란 있고 나서 제가 정치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비평을 하고 평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제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이제 이것은 저만 할 수 있는 평론일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싼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저만 할 수 있는 유튜브 얘기죠.
한국 의료비가 싼 이유. 한국의 의료비가 싼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의료비가 뭐 왜 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료보험가 적용돼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의료비가 싼 이유는요, 의료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료소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료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쌉니다.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동네 아무 개인 의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 전문의를 곳곳에서 기다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문의 한 명 만나려고 하면은요, 해외에서는 캐나다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의사 만난다 이렇게 신청해놓고 2달 정도 후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편리한 나라입니다. 지금 의료소송이 이게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겹쳐서 법학을 이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이제 의료보험이 너무 싸니까 우리나라가 의료소송 비용이 안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학을 공부한 이유도 의료소송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 진료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 막상 필드에 나와서 의료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치료 행위를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골마 터질 때까지 터지다가,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뭐 이제 셧다운 일어날 것이고, 끝까지 버티는 만큼 버티다가 안 되면은 뒤늦게 의료비가 아마 의료 소송 리스크가 이제 함께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의료 민영화와 이제 공공의료로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 길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요. 작년에 의료대란과 코비드 때도 의료대란 겪지 않았습니까? 연속해서. 그러다 보니 급발진을 땡겼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필수 의료에서 의사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요, 하이 퀄리티 진료를 부담 없이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돈에 맨날 쪼달려. 개업하고 나서 의사 대출 받고 하니까 임대료도 내야 돼, 근데. 직원들 임금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재료비가 또 있잖아요. 약제비. 이런 것도 다 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 보면은요, 돈이 없다라는 거죠. 하이 퀄리티 진료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망하는 병원을 들어가서 카운셀링하고 컨설팅하고 살려놓고 나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요, 특히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또 어떤 면이 있냐. 대기 환자 막 접수를 해요. 앞에서 접수돼서 접수를 막 합니다. 대기 환자의 뒤에 볼 환자 쫓기지 않고 하이 퀄리티 진료를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보세요. 유튜브 채널 운영도 내가 돈 벌 생각 안 하고 하니까 계좌번호 올린 것도 누굴 지지하는 사람 돈 받고 움직인다라고 해서 시덥지 않는 말 듣고 기가 차서 올린 것인데요. 돈 받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상 뭐 유튜브로 돈 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만 팩트로만 조집니다. 좌우를 다. 여러분 원하는 이야기 슈퍼챗 받고 또 유튜브 통해서 책 팔고 물건 팔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막 돈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생각을 융단폭격처럼 팩트폭력으로 아예 박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막 돈 받고 하면은 그런 소리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다. 구독자가 몇십만, 몇만, 제가 앞에 채널 폐쇄가 됐고, 이랬는데 구독자 많았어요 하니까 어마하게 많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보다 많다. 그렇다는 거고. 지금도 어디 가서 1000명을 모읍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측하고 하는 거 잘 맞잖아요. 내가 더 잘 맞추고. 난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궁한 의사나 검사, 판사들이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 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직업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 의사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별로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일을 필드에서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단적으로 의사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쪽이 전공이니까. 의사들이 필수 과목 의사들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이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부담 없이 진료를 합니다. 여기에는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한다. 하는데 일할 만 납니까? 그리고 사법부 개혁한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행동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법률 조항을 넣으면 돼요.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도 자신이 내린 판결문이나 공소한 걸로 인해서 자신이 많은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줄 것입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형을 높게 받고 하면은 아무리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자책감이라는 게 듭니다. 자책감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먹고 살기까지 힘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일이 생기냐.
제가 이제 아는 분은 검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자기가 기소해서 구속된 수감자가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분께서 죄송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출소한 자가 앙심 품고 나와서 칼로 찔렀어요. 아들님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이제 저랑 나이가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검사님도 당시에 칼에 찔리셨고 제가 그때 이제 수술실에 있었던 인연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 이렇게 만나고 지내고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신문에는 아주 가장자리 끄트머리 자그마하게 나올 겁니다. 내용 안 나오죠.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이 필수 의료.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의료소송 한 번 걸리면은요. 인생 날아갑니다. 인생 날아가요. 한 번에 소송 들어오는 금액이 이번에도 또 누가 걸렸던데 6억, 10억 현찰로 박아야 합니다. 6억을 이제 그냥 6억이라고 할게요. 그냥 최하 6억이에요. 보통 의료소송은 최하 6억인데 6억만으로 될까요? 면허 뺏기고 병은 못해요. 그 바닥에선 이제 한마디로 매장되는 겁니다. 이 바닥이 의료 쪽은요 바닥이 좁아요. 많이. 그렇다 보니까 누가 뭐 좀 한다라고 그러면은 금방 소문이 나고 안 됐다 그래도 소문이 많이 나요. 최하 6억으로 잡고 손해배상 비용. 이 6억을 순이익으로 내려면은요. 요즘에 인구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산부인과 의사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산부인과 필수 의료 과목이거든요. 이 산부인과는요. 상과랑 부인과로 나뉘는데요. 이 6억을 돈으로 벌려고 순수한 이익으로 벌려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이제 산모 한 명당 환자 부담금으로 이제 100만 원을 자연분만 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환자 부담금으로 보통 100만 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병원에 이제 공단에 신청하고 이러면은 300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40% 세금을 내야 하고 의약품 약제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약제비 결제하고 인건비 나가고 하는 거 다 빼고 이제 하잖아요. 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0만원, 50만원 법니다. 30만원, 50만원 벌어요. 300만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30만원, 50만원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 애기 한 명 받고 산모가 한 명 출산했을 때 그렇게 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예로 이제 들었잖아요. 의료사고가 났어요. 고소당했어요. 환자한테. 6억부터 이제 시작이면 최하가 6억이니까 그러면 50만원 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최하로 한번 말을 하면 3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1인당. 그러면은 30만원을 1인당 6억을 벌려고 하면은 산모와 아이를 2,000명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명. 6억이라는 배상금을 그리고 현금으로 다 줘야 돼요. 이 6억 벌려면은 2,000명의 산모에서 애는 2,000명이 더 될 수도 있겠다. 쌍둥이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산모를 2,000명을
받아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출산 상태이고 산부인과 수와 소아과 수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명이 우리나라에서 나올까? 우리나라에서 2,000명 받기 힘들 겁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애들 자체가, 한 달에 태어나는 애들이요, 전국에서 손가락으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이 부담도 안고 가야 된다. 산부인과, 그러니까 필수 진료 과목을요,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상과 같은 경우는 더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국가에서 이거를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출산하고 났는데 신생아가 내성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의료사고라고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산재도 이런 부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대기업도 개인 사업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법인을 다 없애자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 봤으니까. 이 의료사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성마비 같은 경우는 특히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형아 검사한다고 하지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이러한 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들도 안 나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젊은 인구수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딱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잠깐 감성에 빠졌습니다. 산부인과사, 그러니까 필수 의사, 과목 의사 너네들,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 니들 걱정하지 마. 국가가 니네들 책임져 줄게. 니네들이 실수했지. 일부러 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게.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두 다 책임을 집니다. 이 6억이라는 배상금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져 줄게 하고 시원하게 보존해 줄 테니까 니네 필수 의료 과목 해. 산부인과 의사 해.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지원을 해줄게. 이것들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국가 믿고 의사해. 아무 뒤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줄게. 시원하게. 나중에 이런 사례가 나오면 이게 나왔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요. 내성마비 리스크가 있다라고까지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기형아 검사하고 하면 안단 말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병원에서 안 받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뺑뺑이 치다가 대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뺑뺑이 있잖아요. 대학병원 갑니다. 사실 이 내성마비 사건 6억도요. 얼마 전에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제가 아는 병원이기도 하고.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보입니까?
절대 안 받죠. 내 인생 나락 가는데. 이거 다 어떻게 막아냅니까? 이게요, 의료행위라는 것도 그렇지만, 의료행위는 특히 그래요. 젊었을 때는 성구안이 쓸데없이 넓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구안이 이제 정확히 지다못해 이 기준이라는 게요, 칼날같이 맞습니다. 칼날같이. 저도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구안을 일부러 좁혀요.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구안의 조리개가 좁아집니다. 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의료는 100%가 의료 행위는 100% 아니면 손 안 댑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를 국가에서 책임을 안 져주거든요. 모두 다 개인이 져야 합니다. 소송 비용 누가 내줄 건데요? 이번에 이 사건도 이 환자연합회, 이 정신머리 없는 환자연합단체인 것 같아요. 환자면 치료를 해야지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연합회를 만들어. 응? 치료를 해야지. 물론 그 중에서는 환자로 인해서 병원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니 치료를 해야지. 그리고 환자분들도 가족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가족이. 의사도 가족이 있다고 말입니다. 판사, 검사들도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방법이. 의료비가 미국처럼 비싸지면 됩니다. 의료비가 미국처럼 비싸지고 이제 앞으로 비싸질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 그러한 리스크 상황이 보이는데 안 받죠. 상황 설명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언제 했냐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이 결국에는 누가 좋아지는 것이냐? 6억 변호사를 돕는 것입니다. 변호사. 6억 따면은 변호사들 승리수당 받아갑니다. 승리수당. 판사 입장에서 검사 입장에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하는데요.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변호사 해버리면 됩니다. 변호사 해라. 변호사. 그러면 그 파이가 어디서 나오냐. 의사들을 이제 조지는 겁니다. 의사들을. 배상보험 때려서요. 그러면 결국 리스크는 누구에게 전가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의사인 것 같잖아요. 환자들한테 되돌아가요. 이 한국환자연합단체 회원분, 이 회원분들아, 당신들 정신 차리라고.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도껏 하라고. 까불쳐도 정도껏 치라고. 나중에는요, 의사들이 진료를 보게 되잖아요. 환자들한테 각서 쓰고 녹음받고 녹화할 것입니다. 절대 죽기 직전에 환자 왔잖아요. 환자 안 받을 거예요. 리스크가 이렇게 크다면. 근데 진짜로 막 죽기 직전까지 환자가 왔어. 배상 안 한다는 각서 받고 영사 녹화 해놓고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각서 쓰고 그렇게 해서 받든가 아니면
물어줘야 될 6억에 0 하나 더 붙이든가. 이렇게 하고 각서 쓰면은 진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억에다가 0 하나 더 붙이시면 돼요. 그거 감안해라. 환자한테. 이게요, 의사가 신입니까? 의사 신 아니에요. 환자분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근데 되지 않게 똥 싸는 것만 보지만 마시고 이런 거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청 해체에 나오고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벌써 이런 사람들 병원에 드글드글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드글드글 해요. 의료소송. 의료소송. 이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하셔라. 결론은 환자가 피해보고 국민이 피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검찰개혁하자 이거예요. 판사, 검사가 그러면은 공무원 아닙니까? 퇴직 후에 변호사 자격증을 쓰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을 변호사 자격증 못 사용하게 하는 법률 조항을 첨가한다든가 구조를 바꾸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정청래 당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 이제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똥볼 차는 소리만 맨날 하는데 답답하다라는 것이고요. 하여튼 씁쓸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